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한국어 교사되기 학습법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강의 2차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의 크라센 습득 이론입니다. 크라센의 습득 이론을 보면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모니터 가설, 두 번째, 입력 가설, 정의적 여과설, 습득, 학습 가설, 자연, 순서 가설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보면 크라센의 습득 이론이 아닌 것은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제가 풀어본 경험에 따르면 대신에 그 습득 이론 하나하나의 개념을 알아두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모니터 가설이에요. 모니터 보는 거잖아요. 무엇인가 의식적으로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니터 가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형태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형태적인 그런 학습, 배운 것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내가 뭘 배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외워야 되지,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 라고 의식적으로 하는 것, 의식적으로 학습하는 것, 의식적인 학습을 모니터 가설이라고 했어요. 즉, 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배운 것은 예를 들어서 일형식이 그래 주어하고 동사가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배웠다면 이것을 입으로 발화하는 과정, 이것은 우리가 습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교육이라는 것은 의식적인, 이건 제가 이해한 방법이에요. 이론을 머릿속으로 넣고 머릿속에서 이해한 부분을 실제인 행동, 즉 말로써 배에서 나오게 자꾸만 습득화시키는 것이 모니터 가설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모니터 가설이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이 외국어 교육은 뭐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습득을 통해서만, 스스로가 연습을 통해서 발화하는 것을 자꾸만 할수록 언어가 이루어지는데, 이 발화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 형식적인 것, 형태적인 것을 어디에다가 머릿속에 넣은 것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감시, 다시 한번 조정한다는 것이죠.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어 동사, 그래 일형식이 주어 동사야. 그러면 나는 간다라고 입으로 나왔을 때가 언어 교육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입으로 그냥 나는 간다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다? 머릿속에서 모니터로서 스스로가 배운 것을 갖다가 뭐한다? 감독, 조정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모니터 가설이라고 합니다. 됐지요? 이해되셨지요? 그래서 모니터 가설 하면은 저는 의식적 학습이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언어 교육은 입에서 나오는 발화가 습득이 됐을 때 언어 교육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발화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머릿속 배운 것을 어떻게 한다? 자기 스스로가 정의하고 감독하고 조정한다라는 것이다. 이것이 모니터 가설이다라고 우리 넣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입력 가설인데요. 이 입력 가설은 저는 머릿속에 이것만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이제 배울 때 학습자가 아는 정도보다는 조금 더 그 수준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을 갖다가 학습자가 알고 있는 이 수준 정보보다는 플러스 1, 한 단계 더 높은 것을 갖다가 제공하는 것만으로서도 뭐가 된다? 언어 교육이 된다라는 것이라고 저는 입력 가설을 외웠어요. 그래서 입력 가설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정하게 이렇게 진행 순서가 있으면서 이렇게 언어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해 가능한, 학습자가 이해 가능한 언어보다 어떻게? 플러스 1.
한 단계 높은 것을 갖다가, 즉 이해 가능한 입력 언어를 넣어주는 것,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언어 교육이 되고 스스로가 문법까지 자동적으로 제공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해 가능한 입력인데 그 이해 가능한 입력, 즉 학습자의 수준보다 플러스 1, 조금 더 높은 정보만 제공하더라도 언어 교육이 되는 것이 입력 가설이다 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입력 가설 하면은 머릿속에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것은 제가 학습법을 공유한다 했었죠. 그래서 약간 높은 정보만 입력하더라도 언어 교육이 되는 것, 이것이 입력 가설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지를 풀 때 I 정보 플러스 1 이것만 들으면 이거 입력 가설이구나 라고 머릿속에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정의적 여과 장치 가설이에요. 이 정의적 여과 장치 가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외국어를 배울 때 어떤 이렇게 의욕이 있어야 되겠죠. 나 이거 배워야 되겠어. 이렇게 마음 편하면서 내가 이것을 잘 배워야 되겠어라는 동기가 강할 때 훨씬 더 외국어 교육의 효과가 크다라는 것이 감정, 즉 정의적 여과 장치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적 여과 장치 가설 하면은 머릿속에 중요한 것은 뭐다? 동기가 강할수록 그리고 마음이 편할수록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을수록 뭐하다? 외국어 학습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 그럼 역으로 동기가 낮고 그렇죠. 뭔가 불안해, 시험에 대한 불안이 있다든가 이러면은 외국어 습득 효과가 뭐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낮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의적 여과 장치 가설, 머릿속에 뭐다? 동기가 강할수록 그리고 감정적으로 편안할수록 뭐하다? 외국어 학습 효과가 높은 것이 정의적 여과 장치 가설이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요. 습득 학습 가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국어를 이제 배울 때는 습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배울 때 뭐 배운 것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접하는 엄마가 이렇게 쓰는 용어를 이렇게 보면서 본인도 막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제 모어를 배울 때 제1 언어를 습득할 때 그런 사용하는 그 과정, 즉 잠재적인 의식 과정이 습득이라면 학습은 뭐다? 형식적인, 즉 쉽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교 교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의식적인 학습이다라고 본 거여서 지금 학습을 언어에는 습득이 있고 뭐가 있다? 학습이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의식적 학습의 규칙에 이제 근거해서 그러니까 문법이라든지 형태에 근거해서 잠재적 그 느낌에 의해서 습득으로 연습을 자꾸만 하면서 언어가 되는 것이 습득 학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습득 학습 가설하고 이 모니터 가설하고, 그러니까 클라스 안에 이 습득 이론을 보면 이제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그 용어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습득 학습 가설이라는 것은 학습은 보다 의식적인 과정으로 정의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학습과 습득은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이라든가 형태 이런 것은 뭐에서 이루어진다?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학습에서 이루어진 것이 뭐를 통해서? 습득을 통해서 언어 교육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습득을 통해서 얻는 그런 무의식적이고 직관적인 언어 체계 구조화하는 것이 암시적인 지식이라면, 즉 습득이라면 학습을 통해서, 즉 교실 환경이죠. 학습을 통해서 얻는 것은 의식적으로 학습자가 언어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지, 문법은 어떻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공부를 하는 명시적인 지식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학습, 즉 명시적 지식이 곧 습득, 암시적 지식이 될 수는 없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습득, 학습, 가설하면은 학습이 곧 습득이 될 수는 없구나라고 저는 머릿속에 넣었어요.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모니터 가설하고 조금 비슷하죠. 그래서 이 모니터 가설은 스스로 이제 배운 이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의식적으로 체크체크 하는 거잖아요. 이거나 이렇게 외워야지. 이거 이런 거구나. 라고 이렇게 봐라. 입에서 나오는 과정이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제가 발화로 됐을 때, 자꾸만 말로 했을 때, 습득이 되었을 때가 진정한 언어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니터 가설의 차이는 배운 것을 머릿속 스스로 뭐한다? 조정 과정을 의식적으로 체크한다라는 것이라면은 이 습득, 학습, 가설은 이 습득이라는 것은 뭐를 통해서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말이 언어가 구조화된다, 말이 나온다는 암시적인 지식이고 학습 가설은 무엇이다? 명시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저는 머릿속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학습과 습득은 뭐다? 별개다, 다르다 라고 저는 외웠습니다. 다음은 자연 순서 가설이에요. 우리가 이 언어 학습 중에 자연 이론에 대해서 한번 배웠던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언어의 규칙, 우리가 이게 배우는 데는 예측할 수 있는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예측할 수 있는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자연 순서 가설이에요. 언어의 그러니까 이 많은 구조에는 자연적인 이렇게 순서, 차례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언어는 예측할 수 있는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자연 순서 가설이죠. 우리 언어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1년 안에는 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맘마, 엄마, 아빠, 할아버지까지는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단어로 이루어지다가 뭐가 이루어져요? 문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이 좀 더 많은 이제 첨가, 더욱더 이렇게 플러스가 되면서 멋진 문장이 만들어지듯이 언어에도 자연적인 예측할 수 있는 순서가 있다라고 이 크라센이 주장을 한 것이죠. 그것이 자연 순서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라센 습득 이론 정리하겠습니다. 몇 개예요? 5개예요. 중요한 건 모니터 가설하면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것이 무엇이다? 의식적으로 내가 뭘 배웠는지 학습하는 것, 의식적인 학습이 바로 무엇이다? 모니터다. 학습자 스스로가 배운 것을 갖다가 뭐한다? 머릿속에서 내가 제대로 배웠나? 내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나? 라고 뭐하는 것이다? 모니터, 감독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니터고요. 입력 가설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학습자가 이해하고 있는 언어보다는 한 단계 높은 것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언어 학습이 잘 이루어진다. 그래서 꼭 머릿속에 넣어둘 것은 이거 I+1이라는 이 단어는 입력 가설 하면은 I+1 요걸 꼭 머릿속에 넣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정의적 여과장치 가설은 뭐 해야 된다? 동기가 높아야 돼요. 동기가 높고 정서적으로 편해야 되지 언어 교육이 효용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습득 학습 가설 제가 모니터하고 약간 혼동된다라고 그랬었죠. 저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니터할 땐 의식적 이것을 넣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습득이라는 것은 자연 순서에 의해서 그렇죠. 자연 순서에 의해서 학습되는 것, 즉 명시적인 학습. 습득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이라면은 무의식적으로 직관적으로 언어 체계를 구조하는 것을 하는 그러한 무의식적인 암시적인 지식이라면 학습은 무엇이다?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에 관심을 갖는 규칙적인, 그렇죠? 명시적인 지식이다. 그래서 학습이 곧 습득이 될 수는 없다. 라는 것이 습득 학습 가설이에요. 자, 자연 순서 가설. 언어 배우는데 뭐가 있다?
그래. 순서가 있다. 자연적인 순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과정을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 규칙은 예측할 수 있는 뭐가 있다?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 순서 가설이다. 이렇게 크라센의 이론, 언어 습득 이론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번 문제 볼게요. 이거 올해 문제예요. 그래서 크라센의 자연적 접근법, 제가 이렇게 문제 풀면서 밑줄 꺼놨는데, 하여튼 자연적 접근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 2, 3, 4 이렇게 쭉 읽어보면, 언어 자연적이에요. 자연적이 뭐라 그랬었죠? 그래, 예측할 수 있는 순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측할 수 있는 순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형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의 학습을 중시한다. 정확한 지식의 학습을 중시? 이건 뭐예요? 명시적이에요. 그렇죠. 명시적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외국어 학습에서 이해 가능한 언어 입력.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해 가능한 입력 가설이에요. 그래서 I+1 이거죠. 세 번째, 문법 구조의 습득은 예상할 수 있는 순서. 이게 자연이잖아요. 자연적 접근이지요. 학습된 지식은 습득된 언어 체계의 발화를 점검, 교정하는, 이게 뭡니까? 바로 모니터였죠. 점검, 교정. 요 단어만 나오면 여러분 그냥 모니터 가서라고 그냥 바로 그냥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언어 형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의 학습을 중시한다. 이거 아니죠. 정확이 아니지요. 암시적인 것이 되겠죠. 일정한 순서가 있다가 바로 크라센의 자연적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크라센의 습득 이론에 대해서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한국어 교사 되기 학습법이 공유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늘 행복하고 건강하세요.